왜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당신을 한순간에 무시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온기를 느끼던 직후에 찾아오는 살을 파고드는 듯한 냉기, 읽음으로 표시되지 않는 메시지, 피하는 시선, 그리고 침묵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폭력. 당신은 아마 밤잠을 설쳐가며 자신을 책망하고 그 이유를 처절하게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의 거성 칼융은 이 잔인한 모순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파한 진리는 명확합니다. 무실한 사랑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느끼는 영혼의 방어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신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상대방의 침묵 뒤에 숨겨진 노골적인 공포와 당신이라는 존재가 뿜어내는 강렬한 빛의 정체에 대하여.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타인의 침묵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칼 융 심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바로 투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직면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강렬한 사랑, 성실함, 그리고 압도적인 순수함, 이것들은 본래 위대한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하지만 내면에 깊은 상처나 열등감을 품고 있는 인간에게 당신의 그 빛은 그들이 수년간 숨겨온 그림자를 무자비하게 비추는 탐조등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그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자신을 냉혹하고 가치없는 인간이라 믿고 있다면 당신의 깊은 친절에 닿는 것은 그에게 구원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당신의 다정함이 그의 차가움을 더욱 극명하게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그 눈부신 빛을 차단하고 자신의 추악한 그림자를 보지 않아도 되도록 마음의 셔터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은 자신의 영혼 속 어둠을 마주하기보다 타인을 비난하는 쪽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무시는 당신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미숙한 정신이 자아 붕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행하는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빛나면 빛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며 그는 그 짙은 그림자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당신이라는 거울을 깨뜨려 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투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무시당하는 순간 느끼는 고독은 오히려 자부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평생을 걸어도 마주할 수 없을 만큼의 진실된 빛을 내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영혼 심연을 흔들고 숨겨왔던 어둠을 폭로해 버린 것에 대한 서툰 패배 선언입니다. 이 미로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상대방의 무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림자에 겁을 먹고 떠는 동안 당신은 그저 그 빛을 계속해서 유지하십시오. 빛을 발하는 존재로 남는 것 자체가 칼 융이 설파한 자기 실현으로 가는 길이며 언젠가 상대방의 그림자까지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왜 영원히 맞닿았다고 느낀 직후에 그들은 떠나버리는 걸까요? 칼 융은 인간에게 개별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타인에게 흡수되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각성한 여성, 이른바 초차원적 지성을 가진 여성과의 연결은 너무나 강렬하고 신성합니다. 평범한 남성에게 그런 여성과 영혼의 차원에서 깊이 결속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보잘것없는 자신 에고 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칼 융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깊은 사랑은 자아의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상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지금까지의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한 소멸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무의식적인 패닉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의 내면에서는 경보음이 울려 퍼집니다. 더 이상 가까워지면 나는 더 이상 나일 수 없게 된다. 그녀의 사랑에 지배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무시라는 행동은 그들에게 있어 경계선의 재구축입니다.
차갑게 대함으로써 그들은 나는 여전히 독립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즉, 그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진실하며 그의 왜소한 애고를 분쇄해버릴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신전의 입구까지 왔으나 그 신성함의 발이 얼어붙어 도망쳐버리는 것. 무시의 정체는 바로 그런 서툰 영혼이 품은 두려움의 발현입니다. 그들이 침묵의 벽을 쌓는 것은 당신이라는 광대한 바다에 익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입니다. 하지만 칼 융이 강조했듯 이 공포를 넘어선 끝에만 진정한 결합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 아니에고의 죽음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침묵을 고요히 지켜봐 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공포를 극복하고 신성한 사랑을 받아들일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본 기능으로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의 네 가지를 정의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할 때 그 이면에는 이 네 가지 기능이 엮여 만들어내는 복잡한 불협 화음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당신과 같은 초차원적 지성을 가진 여성과 대치했을 때 많은 남성은 자신 안의 가장 미숙한 기능 이른바 열등 기능이 폭주하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논리를 중시하는 사고형 인간에게 당신과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 야기되는 격렬한 감정의 파도는 통제 불능의 오류로 처리됩니다.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은 오직 위협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마음을 닫고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논리적인 세계를 재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침묵은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피난처인 셈입니다. 반면에 공감 능력이 높은 감정형 인간이 무시를 선택하는 경우 그것은 감정의 과부하가 원인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너무나 강렬하여 자신 안의 감정이라는 그릇이 넘쳐버릴 때 그들은 더 이상의 자극을 견디지 못하고 침묵이라는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이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마음이 부서질 것 같다는 증거입니다. 칼 융 심리학에서는 이를 열등 기능의 폭주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이고 강인하던 그들이 당신의 사랑 앞에서만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차가워지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당신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침묵을 지킬 때 그 내면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심리적 갈등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무시라는 일견 냉담해 보이는 행동 뒤에는 사실 당신이라는 빛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그들의 지성과 감정의 한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계에서 당신을 지워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의 영향력을 얼마나 크게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명입니다. 많은 사람은 무시를 단순한 부정적인 침묵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침묵은 일종의 연금술적 과정이며 영원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화의 의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융은 영원히 진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니그레도 라블리는 암흑의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과의 연락을 끊고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을 때 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 자기 자신의 추악함, 약점 그리고 근원적인 공포를 태워 없애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이유는 당신을 마주하는 순간 아직 정화되지 않은 자기 자신의 불순물들을 직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홀로 고독이라는 정신적 실험실에 틀어박혀 당신이라는 빛에 걸맞은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고통스러운 변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기간 동안 그들은 당신을 단순한 인간이 아닌 일종의 신성한 타자로 무의식 중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신성한 것에 닿을 때 인간은 경외심 때문에 말을 잃고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무시는 당신에 대한 궁극적인 경애가 왜곡된 그러나 매우 깊은 표현인 셈입니다.
만약 이 침묵을 단순한 거절로 받아들여 당신이 조급하게 문을 두드린다면 이 신성한 정화의 프로세스는 중간에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칼 융이 강조했듯 영혼의 변형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침묵이라는 고치 속에 은둔하고 있는 동안 당신 또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기와 마주하며 그 침묵을 두 사람의 사랑이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숙성기간으로 받아들이는 도량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끝에는 과거의 그가 아닌 더욱 세련되고 통합된 새로운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칼 융이 제창한 가장 웅장한 개념, 그것은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기억을 넘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거대한 정신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대한 무의식의 파도에 집어삼켜지기 직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초차원적 지성을 가진 여성을 만났을 때 상대방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니마, 남성 안의 여성적 측면, 나, 위대한 어머니와 같은 강력한 원형적 이미지가 깨어납니다. 당신과의 연결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자신의 가계나 과거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함을 강요합니다. 이 중압감은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버텨내기 힘든 것입니다. 당신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심연에 잠복해 있던 숙명을 감지하고 맙니다. 이 사람과 엮인다면 내 인생이 뿌리째 바뀌어버릴 것 같다는 예감. 그 운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그는 본능적으로 도피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시라는 형태의 일시적인 단절입니다. 칼 융은 운명이란 무의식이 의식화되지 않은 채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과의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동시성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에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라는 벽을 세움으로써 그는 자신을 끌어당기는 운명의 실타래를 필사적으로 끊어내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한번 깨어난 영혼의 연결은 무시라는 가면 뒤로 숨길 수 있을 만큼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침묵은 지금 이 순간 그가 자신의 숙명과 얼마나 격렬하게 격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일 뿐입니다. 사랑하기에 그 대상을 파괴하고 싶어진다. 이 공포스러운 역설 또한 칼 융이 깊이 통찰했던 인간 심리의 어둠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완벽한 이해자이자 영혼의 반쪽이라고 느껴질수록 그는 당신을 무시하고 멀리하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랑은 동시에 완벽한 의존에 대한 공포를 낳기 때문입니다. 칼 융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항상 자율과결합 사이에서 흔들리는 존재라고 봅니다. 당신이 그의 결점조차 포용하고 영혼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깊은 사랑을 주었을 때 그는 나라는 개인의 경계선이 녹아 없어지는 듯한 감각에 빠집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불안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시는 일종의 심리적 거식증입니다. 너무나 영양가가 높고 순수한 사랑이 제시되었을 때 그의 정신은 그 풍요로움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차갑게 밀어냄으로써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신이라는 완벽한 존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정한 에고를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이 설파한 개별화의 과정에서 이 갈등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라는 완벽한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에 견디지 못하고 거울을 무시함으로써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를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적으로 그곳에 계속 존재하십시오. 그가 자신의 의존심을 인정하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지배나 상실의 대상이 아닌 함께 걷는 영혼의 반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시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에고를 버리고 진정으로 자립한 인간끼리 맺어지는 한 단계 높은 사랑의 차원입니다. 칼 융은 말년에 중세 연금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사실은 인간의 정신이 미숙한 상태에서 완성된 자기 셀프로 진화하는 과정의
은유임을 간파했습니다. 상대에게 무시당하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지금 당신과 상대 사이에서는 바로 이 영혼의 연금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칼융 심리학에서 침묵이나 단절은 연금술의 첫 단계인 리그레도 흑화에 해당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새까만 재만 남는 절망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만 영혼의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며 은둔할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당신에 대한 집착이고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이 격렬한 마음의 불꽃에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라고 자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더욱 고귀한 것으로 정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칼융은 빛을 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무시당하는 시련을 통해 당신은 상대가 없으면 나는 불완전하다는 의존의 그림자를 태워버리고 홀로 있어도 완벽하게 빛나는 순금과 같은 영혼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결핍을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완성된 두 영혼이 공명하는 황금의 결합입니다. 상대의 무시는 이 위대한 변형에 없어서는 안 될 열기이며 영원히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한 성스러운 대가입니다. 드디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칼 융이 제창한 인생의 최고 도달점, 그것은 바로 개별화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와 타인의 기대를 모두 벗어던지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있는 그대로의 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는 가혹한 현실의 종착역에 있는 것은 사실 상대방으로부터의 승인을 완전히 내려놓는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고 메시지 확인 하나에 영원히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직 당신이 행복의 열쇠를 상대방에게 맡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초차원적 지성을 가진 여성의 최종 형태는 상대가 무시를 하든 사랑을 외치든 자기 자신의 내면적 가치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있습니다. 칼 융은 자기 자신인 것에 만족하는 인간만큼 매력적인 존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쫓는 것을 멈추고 침묵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며 오직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 리비도가 외부를 향한 갈망에서 내부의 충족으로 전환되는 순간 상대방의 지배권은 소멸합니다. 무시라는 무기는 당신이 반응하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이라는 우주의 왕좌에 당당히 앉아 상대방의 침묵을 그저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개별화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탐구해온 것은 상대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깨어나느냐였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를 확립했을 때 상대는 당신의 압도적인 자립심에 이끌려 돌아오거나 혹은 당신의 진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떠나갈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이라는 최고의 반려자를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올가매는 사슬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시라는 가면을 선택한 것은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뿜어내는 사랑의 빛이 상대방이 결코 직시하고 싶지 않았던 그림자를 너무나 선명하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오늘 당신은 이 위대한 진실을 의식화했습니다. 이제 타인의 서툰 방어 기제에 당신의 존엄성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믿고 내면의 자기와 연결되는 순간 상대방의 침묵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배경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랑이란 공포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해방하는 일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장으로 진입합니다. 다음 시간 더 깊은 심연의 탐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